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7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철이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철. 요철이란 말 가끔 쓰죠. 요철이 있다는 것은 좀 울퉁불퉁하다. 그런 뜻이에요. 네. 글자는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이게 요고, 이게 철입니다. 그렇죠? 이 글자는 이렇게 파여 있고, 이 글자는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요, 움푹 파인다는 요. 오른쪽 것은 튀어나왔다는 뜻의 철,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한자로 보면 오목할 요, 볼록할 철. 이런 글자, 한자를 공부 잘 안 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슨 기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목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위에 오목하게 파있고 이거 볼록하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오목할요, 볼록할 철 해서 오목하고 볼록하고 올록볼록한 것을 요철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이제 획순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획순이 두 글자 다 다섯 획이에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저는 획순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쓰는 획순이 좀 틀릴 때도 있어요. 물론 원래 한자를 제대로 하려면 획순을 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만 요즘은 한자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획순까지 따져가지고 이게 맞니 틀리느니 하는 것은 더 골치 아프다. 오히려 한자 공부에 흥미를 낮춘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판서를 잘 하지 않지만은 가끔 하는 경우에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으면서 틀릴 수도 있고 제가 또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획순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자를 수능틀이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쓰는 한자의 95%는 획순 맞습니다.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어릴 때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것을 지금 와서 한자를 배우면서 획순 하나하나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획순이 필요하신 분들은 글자를 쓸 때 필요합니다. 자기가 글자 쓰지 않으면서 이 글자 획순 이를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쓰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서예를 한다든지 직접 글을 쓴다든지 할 때는 획순이 사실 돌려도 좀 상관없습니다만 꼭 알고 싶다는 분은 사전을 찾으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좀 재미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획순을 어떻게 쓰는 게 많으냐? 제가 만약에 이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섯 획이라는 것을. 근데 확인하지 않고 제가 쓴다면 어떻게 쓰느냐 하면 오목할료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1회, 그리고 2회, 그렇죠? 그리고 3회, 그리고 4회, 5회. 이게 이렇게 쓰면 이제 5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쓴 이런 방법은 틀렸다고 합니다. 사전에. 네, 물론 지금 사전에도 보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 획순이. 그래서 세계적으로 통일되는 획순이 아닙니다.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5획을 쓴다. 그럼 제가 쓰는 방식으로 쓰면 이 볼록할 철은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나, 저는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러면 4획이 됩니다. 제가 쓰는 식으로 쓰면 4획이 돼요. 근데 사전에는 일단 5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느냐 하면 획순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 그리고 넷, 다섯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써도 왜 잊어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쓰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사전에 보면 어떻게 쓰냐면 이 글자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그리고 셋, 그리고 셋이까지 갑니다. 셋 가고 여기에 넷 가고 다섯 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획순이 좀 재밌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사전을 한번 찾아서 보시고 궁금하지 않으시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썼느냐 하면 우리가 한자 처음 들어올 때 쓰는 획순의 방법 위에서 아래로 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대칭이 되는 것은 가운데부터 먼저 쓴다든지 뭐 이런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한두 획 틀려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자, 요철을 사전을 찾아보니 오목함과 볼록함, 그렇죠? 요철 이렇게 쓴다. 울퉁불퉁하다 우리말로. 네. 이제 철료라고 해도 되겠죠. 요철이나 철료나 뭐 똑같습니다. 요철이 심한 도로다. 그렇죠? 울퉁불퉁하다, 올록볼록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자와 철자가 들어간 거 낱말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보면 요면이다. 면이 오목한 면이다. 오목한 면은 요면이다. 철면이다 하면 볼록하다. 면이 튀어나왔다. 이렇게 되겠죠. 요지다 하면 땅이 좀 오목히 파졌다는 거 요지가 되겠죠. 요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파진 곳을 얘기한다. 근데 자주 쓰는 것은 요판입니다. 요 인쇄를 할 때 인쇄판이 볼록판이 있고 오목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평판이 있고 오목한 게 있고 볼록한 게 있고 이제 인쇄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요 판은 이렇게 쓴다. 반대는 이제 철판이라고 되겠습니다. 요 볼록판 이것은
안에 오목한 판이다. 그리고 요경이라는 게 요경이라는 것은 오목 렌즈를 얘기합니다. 오목 거울, 오목 렌즈라기보다 오목 거울이다. 이렇게 있죠. 사람이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보인다. 그 반대는 물론 불룩하게 거울을 보면 사람이 굉장히 갑자기 커져 보이는 그런 것이 있죠. 철경이다. 요경은 요면경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오목 거울이다. 그리고 볼록 거울이다 하는 것은 철면경이다.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요판 철판은 우리가 가끔 책 같은 데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낱말이 되겠습니다. 자, 요조다. 조는 이렇게 새긴다. 부조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음각이라. 음각. 그렇죠. 안으로 이렇게 파는 것을 음각이라 한다. 볼록 튀어나오게 뭔가 동상이나 이런 걸 판화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양각이라고 하죠. 양각은 철조라고 한다. 네, 철조. 부조다. 그렇죠. 도들새김이다. 철조는 도들새김이고 양각이고 부조고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철판이라는 말을 보면 제가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철판이라는 한글을 치고 한자를 변화하면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철판이다. 볼록 튀어나온 판때기란 얘기예요. 이 판은 판때기다. 근데 이것은 이 판은 인쇄한다 할 때 판이에요. 평판하고 아까 앞에서 나온 요판, 철판 할 때는 이것은 볼록판을 얘기한다. 여기 철판은 물론 쇠판을 얘기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철모거라는 게 있습니다. 철모거. 글자 그대로 보면 철은 튀어나왔다는 뜻이죠. 볼록하다. 목은 눈이에요. 눈이 볼록 튀어나온 고기다. 생선이다. 네, 이 글자가 잘못됐네요. 이 어자를 써야 됩니다. 이 삼수를 붙이면 고기 잡을 어가 되고 이 삼수가 없는 것이 물고기 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맛있게 먹는 짱뚱어. 짱뚱어는 눈이 튀어나왔죠. 그래서 그것은 철모거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철모거예요. 짱뚱이탕 맛있죠. 여기 보면 눈이 이렇게 아예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철모거라 말은 잘 안 쓰지만은 혹시 한자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보면 아 짱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네, 오늘 요철 네, 획순에 좀 재미있는 그런 글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